7번째 시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펑션이라고 합니다. 펑션. 어디서 들어봤는데? 네, 여러분이 아는 그 함수 맞습니다. 먼저 우리 그 함수의 개념부터 이해를 해볼게요. 특정 값 x를 인자로 받고 결과값을 반환하는 형태를 우리가 나타내자면 y equal fx라고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 있는 이 수식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네, 우리가 배웠던 그 함수 개념 그게 맞습니다. 자, 함수가 필요할 때마다 호출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논리적인 단위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의 캡슐화, 캡슐화는 캡슐레이션, 우리가 이제 코드에서 그 어떤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부분을 캡슐처럼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부분 그 역할에 맞는 걸로 이렇게 나눈다 해서 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복되는 소스 코드를 최소화한다. 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어떤 역할이 함수라는 걸로 정의가 돼버리면 그 역할을 또다시 필요로 할 땐 그 함수를 호출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소스 코드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소스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였다. 네,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함수 형태로 코드를 잘 정의해 놓으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캡슐레이션이 되고 그거를 이제 소스 코드를 중복된 걸 최소화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디에서나 부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네, 그게 함수의 특징, 개념입니다. 자, 이런 그림이에요. input x 넣으면 우리가 펑션 f가 있는데 아웃풋으로는 fx에 대한 결과값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선언인데요. 자, 함수 선언을 하기 위한 문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함수라는 개념은 알아요. 근데 함수를 파이썬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서 쓸 수 있나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보면은 define을 줄여서 definition을 줄여서 definition을 이렇게 diff 이렇게 그 다음에 함수명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해주고 괄호 안에 매개 변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수행문이 여기 함수 안에 존재해요. 우리가 어떤 이 함수가 뭐 콜이 됐으면 콜에 대해서 어떤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return을 해주는데 return은 함수에 대해서 반환값을 이렇게 리턴 시켜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definition. 자, 우리가 정의 이렇게 줄여서 definition을 줄여서 이렇게 def까지만 씁니다. definition을 줄여서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함수명이 있어요. 자, 여기 함수명은 어떻게 해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마치 변수명처럼 함수명을 정하시면 되는데 함수명에는 컨벤션이 있습니다. 자, 컨벤션이 뭐냐면 우리가 그 뭔가 여러 개 마음대로 여러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함수명을 여러분들 사용자 임의로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컨벤션,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 사이끼리에 어느 정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서로 소스 코드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소스 코드를 내가 짠 코드를 또 보잖아요. 그럼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래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요. 그래서 이제 컨벤션, 즉 짧고 명료한 이름을 가지자. 네, 그 함수의 역할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그 역할을 잘 표현하고 있는 함수명, 그게 참 좋습니다. 소문자로 입력하자. 네, 컨벤션이에요. 컨벤션. 소문자로 입력하자. 함수명은 소문자. 그리고 띄어쓰기는 언더바 기호를 사용하자. 컨벤션입니다. 이게 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통용하는 룰입니다. 그 띄어쓰기 언더바. 그래서 hello world라는 함수가 있다면 hello 언더바 world. 자, 그다음 동사 명사를 함께 사용하자. 네, 이게 뭐냐면 앞에 find가 뭐죠? 동사예요, 동사 언더바 명사, 이런 식으로 보통 함수명을 많이 짓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수명 컨벤션을 우리 좀 이렇게 서로 배우면서 이제 다른 소스 코드를 볼 때도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고 편하게, 그 다음 내 소스 코드를 어디에 올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이름을 코딩 컨벤션을 좀 잘 지켜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파라메터 여기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파라메터 함수에서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네, 함수에 들어오는 어떤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변수다.
반환값은 함수에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return해서 나가는 반환할 결과값을 지정할 때 우리가 반환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실전. 자, 매개 변수와 반환값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매개 변수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아주 기본적인 함수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개념을 위해서 함수의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없이 사용 가능한, 네, 없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의 수행문이 실행되는 이런 구조. 자, 뭐 우리 definition을 줄여서 def, 그 다음에 hello, 뭐 여기에는 그냥 함수명은 hello, 그 다음에 이 가로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를 할게요. 자, 프린트를 하는데 그냥 hello 뭐 파이썬, 자, 이렇게 해주고,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고 끝났어요. 이 hello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뭐 하는 거죠? 그냥 프린트를 출력하고 끝나는 겁니다. 네, 호출 한번 해볼게요. hello를. 네, 첫 실행이라서 커넥션 하고 있습니다. 초기화. 네, 접속 완료. 실행. 네, hello 파이썬. 이거를 그냥 여러분 수행 안 해도 돼요. 수행 안 하면 이게 실행이 될까요? 함수는 실행이 안 돼요. 프린트가 있는데 실행이 될 이유가 없죠. 왜냐면 호출을 안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정의된 거고 여기에 우리가 호출을 안 했으면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hello라는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여기에 콜을 해주면 불려져서 프린트를 해주고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hello 파이썬.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만 있는 함수입니다. 매개 변수만 있는 함수. 자, 문자열 매개 변수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hello라는 우리 함수인데 여기에 문자를 받아볼게요. string이라는 변수를 그냥 그 파라미터로 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여기다 넣어줘야지 이게 들어오는 거죠. 네, 여기에 hello 하고 여기에 string을 한번 넣어줄게요. 이거 안 닫았네. string. 자, 이렇게. 그럼 hello 한 다음에 매개 변수로 받았던 string에 대한 값을 출력을 해주겠죠. 한번 보여줄게요. hello. 읍스. 네. 네, 아까랑 다른 차이점이 뭐죠? 똑같이 hello를 했는데 지금 현재 hello라는 애가 여기에 보면은 파라미터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우리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파라미터로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파이썬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서 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hello 파이썬 나왔는데 이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여기로 전달이 되고 그 전달받은 애가 여기에서 출력이 되는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쓰이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반환값만 있는 함수입니다. 반환값. 파라미터는 없어요. 파라미터는 없고 return 반환값만 있는 함수. 자, 파라미터는 없고 반환값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 return을 시켜줍니다. hello python. 자, 이렇게 return 값에 string 값으로 그냥 이렇게 return을 시킨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hello라는 거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hello라는 거 호출했는데 여기에 return 받은 이 hello python이라는 걸 그대로 출력을 해줬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터프리터기 때문에 출력이 된 건데 return 값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른 변수에 넣어주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은 hello python이라고 출력이 된다. 출력이 된다기보다 이제 return 받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형 매개 변수와 반환값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definition. 그 다음에 square라고 해볼게요. square의 num을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여기 return 해주는데 square죠, 여러분. square면은 우리가 정해준 거에 square니까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num by num 크기에 return을 시켜줍니다. square. 자, 그럼 제곱이 된 형태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값을 5를 넣어줬어요. 네, 25가 나오겠죠? 5를 넣어주면 num이라는 값이 5가 되고 5 곱하기 5를 return 시켜준다. 그래서 25가 return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square 함수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매개 변수가 여러 개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만 했어요. 매개 변수를. 근데 이제 매개 변수가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 개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add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뭐에서 뭐를 더해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두 개가 필요한 거죠. 딱 맞는 예제예요. n1, n2가 있습니다. 얘를 return n1 플러스 n2로 이렇게 더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프린트 add 뭐 테스트로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또 프린트 add, 자 add 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콜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했던 add라는 펑션을 콜을 해줘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면은 지금 현재 5, 8. 자, 출력 한번 해볼게요. 5, 8. 그러면은 n1이 몇이 돼요? 5가 되죠. 8은요? n2가 8이 되겠죠. 그럼 5 더하기 8 이렇게 우리가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순서를 파라미터에 지금 현재 정의되어 있는 그 명칭, 그 변수명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add를 하는데 나는 n2의 값을 5로 넣겠어. 그리고 n1의 값은 8로 넣겠어. 자,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5, 8이 순서대로 n1은 5, n2는 8 이렇게 들어간 거에 반해서 여기는 지정된 순서 n2가 5다, n1이 8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하기이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이 뜨겠죠. 자, 그 다음에 키워드 매개 변수입니다. 자, 키워드 매개 변수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역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뭐 똑같은 거니까 복사를 좀 해볼게요. 자, 이런 게 이제 키워드로 형태로 우리가 변수명을 지정하는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지정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이거를 키워드 매개 변수로 합니다. 내가 매개 변수명을 지정해서 호출을 한다. 자, 그 다음에는 가변 변수가 있습니다. 네, 가변 변수는 매개 변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없을 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매개 변수가 고정적이면은 여태까지 한 개든 두 개든 쓰면 되는데 이게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개가 올 수도 있고 혹은 하나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알 수 없을 때 매개 변수 앞에다가 뭘 붙여요? 별표, 이거 에스터리스크 이런 별표 스타 기호를 이렇게 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게 뭐 몇 개 정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하기를 한다고 쳐봐요. 자, 썸이 대표적으로 뭐 거기에 지금 준 값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준 값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두 개가 와도 썸할 수 있고 세 개가 와도 썸할 수 있고 10개가 와도 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가 올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썸이니까 다 더해야겠죠. 그럼 result. 네, result 0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문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for문으로 할까요? 자, for i. 그런 다음에 몇 개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규먼트로, 즉 매개 변수로 들어온 개수만큼 해야 되니까 args 이렇게 붙입니다. result 여기다가 result에 i를 더해서 결과값으로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 반복 돌았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로 네, result를 리턴 시키면 되겠죠. 끝. 출력을 해봐야죠. 자, 우리가 썸으로 1, 2, 3 뭐 더해서 알려줘.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1, 2, 3, 4, 5 더해서 알려줘.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읍스. 자, 보면은 sum. 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왜 id로 했죠?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가변 매개 변수라고 해서 여러 매개 변수가 한 번에 별을 붙인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별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온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더한 다음에 더한 값을 리턴 시킵니다. 그러면 썸이라는 걸 우리가 호출할 당시에 전달해 줬던 1, 2, 3이 이 args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간 걸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있는 걸 하나하나씩 풀어서 더해줬죠. 더해준 값을 리턴 시킨 겁니다. 이게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했는데, 더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출력만 해본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리턴 없이 우리가 출력만 해본다. 뭐 이렇게 i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우리가 1, 2, 3을 호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1, 2, 3이 각각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오는 거예요? 연달아 오는 어떤 그 매개 변수에 여러 개의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와 같은 구조로, 튜플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게 타입이 뭔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튜플로 오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전송시켰던 1, 2, 3이라는 파라미터가 여기에 들어가고, 근데 1, 2, 3이 이렇게 한 번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변이기 때문에 앞에 별을 붙인다. 그리고 arg s, 이거는 튜플이다. 튜플 재령입니다. 자, 튜플의 특징이 뭐예요? 변경 불가능한.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받아온 애를 변경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 변경할 수 없어야겠죠. 왜냐면 파라미터니까, 우리가 전송시킨 거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받은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자, 다시 돌아가서 반복문으로 계산 합친 다음에 리턴 시킨 거죠. 네, 이렇게 동작을 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결과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 매개 변수. 우리 아까 봤는데 키워드 매개 변수는 여기에는 매개 변수의 이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 매개 변수입니다. 자, 매개 변수의 이름을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프린트를 하는데 키워드 아그먼트, 근데 여기에 별을 두 개를 붙입니다. 이렇게 두 개, kw args, 이렇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출력,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출력을 해볼게요. 네, 아무것도 안 뜨죠. 왜냐면 호출을 안 했을까요? 자, 호출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키워드 매개 변수 어떻게 하는지 우리 배웠잖아요. 자, 키워드 매개 변수를, 이게 뭐냐면 키워드 매개 변수 대 가변인 거예요. 키워드 매개 변수를 가변으로 받아온다. 그래서 아까 5랑 8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kw args,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id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id, id 수안에 패스워드가 1, 2, 3, 4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받아온 거를 잘 보세요. kw args 별표 두 개를 붙이니까 어떤 식으로 됐어요? 키와 밸류, 키와 밸류, 키와 밸류, 키와 밸류.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자, 딕셔너리 형태로 받아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떤 타입인지 한번 볼게요. kw args, 네, 딕셔너리 타입으로 받아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딕셔너리 타입으로 키와 밸류 페어 형태로 딕셔너리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받아온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 밸류 형태로 파라미터를 잘 받아왔죠. 자, 그 다음에는 초기값 매개 변수입니다. 디폴트로 우리가 디폴트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데, 매개 변수의 초기 값을 설정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초기 값이 있을 때는요, 매개 변수를 만약에 우리가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을 때 어떤 값이 그냥 기본적으로 초기 값 형태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를 한번 만들어 본다 할게요. 승을. 자, 그럼 베이스로 이렇게 디폴트 파라미터를 여기다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그냥 우리 bn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bn 이렇게 받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equal 몇 이렇게 지정을 바로 붙여서 해주는데, 이게 바로 디폴트 파라미터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게 만약에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을 때는 그냥 b가 2고 n이 2인 게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이게 2가 아니라 그냥 새로 들어온 값이 여기 있는 값으로 바뀌겠죠.
한번 정의를 해보는, 이건 뭐 간단하죠. 파워라는 기존 함수 우리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내장 함수 사용한 겁니다. 파워. 네. 그리고 bn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여기서 프린트 파워 그냥 호출합니다. 자, 뭐야?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한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결과가 4가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b랑 n이 디폴트로 2,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의 2승인 4가 나왔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워를 하는데 3을 넣었어요. 3. 파라미터는 두 개인데? 파라미터는 두 개인데 하나만 넣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넣으면 우리가 여기에 맨 앞에 들어가 있는 그냥 2가 아니라 3으로 대체되면서 3의 2승이 됩니다. 3의 2승. 자, 그 다음에 5, 2 둘 다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5의 2승이 되죠. 5의 2승. 그래서 25가 되는 거죠. 자, 그 밖에도 여기에 내가 지정을 그냥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봤던 키워드 파라미터 있었잖아요. 나 여기에 b가 아니라 n만 바꿀래. 그럼 n을 3으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에 3승 8이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초기 값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반환값이 있는 함수입니다. 여러 반환값이 있는 함수. 리턴을 하는데 리턴하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함수의 반환값은 하나인데 우리가 여러 개를 하고 싶어요. 리턴을.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 반환값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우리가 튜플 형태로 반환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냥 묶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별로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플러스 앤드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앤드 마이너스. 그러면은 더하기와 빼기를 동시에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리턴 시켜주는 거예요. n1과 n2를 받은다고 쳐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리턴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n1 플러스 n2, n1 마이너스 n2 플러스와 마이너스 둘 다 리턴 시켜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 result 받아와야겠죠. 이 결과를 result인데 여기에 플러스 n 마이너스 이렇게 받아온 다음에 8, 5 뭐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출력. 네, 보면은 지금 두 개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들어왔죠? 13, 3 맞아요. 8 플러스 5, 13. 8 마이너스 5, 3 맞습니다. 결과 맞는데 오는 결과가 하나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튜플이라는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리턴 시켜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sult 1, result 2. 자, 이게 제가 뭐 하는 거냐면 지금 튜플로 묶어서 왔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따로 받고 싶은 거야. 따로 받는 것도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우리가 파이썬이 따로따로 저장을 해줍니다. 똑같이 8, 5 해볼까요? 자, 8, 5 이렇게 콜을 했어요. 콜을 했는데 약간 리절트를 받아오니까 하나니까 튜플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줍니다. 근데 리절트와 리절트2도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분리를 우리가 해주는 거죠. 네, 실행. 네, 이런 식으로 8, 5, 13, 3 이렇게 더하기 결과와 빼기 결과가 한 번에 받아오면 튜플. 근데 여러 값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이렇게 정의하기 나름인데 이거를 따로 이렇게 받아와서 출력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랩 한번 이거 수행을 해볼 텐데 계산기 함수를 만든다고 쳐볼게요. 계산기 함수. 자, 두 수에 대해서 덧셈도 하고 뺄셈, 곱셈, 남셈 우리 4개만 할게요. 자, 4개에 대해서 수행하는 그러한 함수를 만들어라. 함수. 네, 함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자, 함수를 정의하려면 이제 calculator를 좀 줄여서 calc. 그 다음에 그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두 수를 줘야죠. n1, n2를 이렇게 받아온다고 우리가 파라미터 3개를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결과값을 정의해주는 result를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리턴만 시키면 되죠. result를 리턴 시키는 걸로. 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연산이 오냐 따라서 그 오퍼레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그거를 더할 건지 뺄 건지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그 연산자를 받아오는 옵이 있어요. OP, 옵. 자, 옵을 받아온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걸 분석해 가지고 더하냐 빼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조건문이 필요하겠네요. if 옵
옵이 지금 만약에 플러스면 result는 n 플러스 n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더하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했고, 자 이런 식이에요.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자 l if 옵 마이너스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n1 마이너스 n2 이렇게 하면 되겠죠. l if 옵이 만약에 곱하기예요. 곱하기면 result n1 곱하기 n2. 그 다음에 그냥 l if로 해볼게요. 조건이 있는 거니까. 자 여기에 나누기 n1 마이너스 나누기 n2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각각 옵 코드에 따라서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각각 수행한 다음에 리턴을 시켜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자, 함수 정의가 끝났고 그 함수를 한번 콜을 해야겠죠. 자 콜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프린트 출력을 해야 되니까 결과값. 자 여기에 더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8, 5. 더하기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여기에 원하는 대로 곱하기도 해볼까요? 네 좋아요. 실행. 좋아요. 에러 없이. 자 보면은 8 더하기 5 그 다음 8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정의해 놓은 이 함수 계산기 함수라는 걸 잘 정해 놓으면 어떤 편리한 점이 있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계산을 하는 그 코드를 계속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호출만 하면 돼요. 네, 호출만 하면은 그게 맞춰서 계산을 해주는 그런 계산기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해서 사용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가변 매개 변수의 평균값을 계산해라. 자, 랩입니다. 가변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모든 수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변 매개 변수, 가변적으로 우리 여러 매개 변수 받는 거 배웠죠? 네, 그 배운 거를 활용해서 그 각각의 값들을 평균을 계산한다. 여러분 평균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균은 전체 요소의 합을 전체 개수로 나누면 되겠죠. 네, 그거를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 평균값이니까 average를 줄여서 avz. 자, 가변 매개 변수 args. 자, sum이죠. 더하기를 먼저 해야겠죠. 자, 전체 더하기는 form은 아까 돌린 것처럼 그 가변 매개 변수의 개수만큼 돌리고 i를 계속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return 시켜주는데 return을 그냥 시켜주면 안 되겠죠. sum을 뭘로 나눠야 돼? 평균이니까 전체 요수의 개수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length를 써가지고 내장 함수 length를 통해서 얘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avg 여기에서 1, 2, 3, 4, 5 넣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볼게요. 읍스. 자, 보면은 avg 네, 보면은 또 아이들을 썼네요. 왜 자꾸 아이들로 자기가 바뀌는 건가? 네. 자, 이렇게 i로 바꿔주니까 정상적으로 3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변 변수의 평균값을 계산한 것까지 한번 우리가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건 변수의 유효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변수에 그 어떤 유효한 영향이 있는 그런 범위가 존재를 합니다. 이 변수가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범위인데,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요, 함수 내부에서만 유효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변수라는 게 우리가 함수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스코프가 정해집니다. 변수의 스코프.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코프라는 뭐 a를 한번 파라미터로 받아보고 a 플러스 1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a10 이렇게 넣어놓고 호출을 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a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a를 호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을 a를 해요. 자,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자, 지금 현재 a라는 게 10입니다. 10이 a라는 값으로 있는데
variable scope를 여기다가 넣어줬어요. variable scope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a라는 값이 10이 전달이 되겠죠. 자, a라는 값이 10인데 10에다가 뭐 했어요? 1을 더했네요. 자, 1을 더한 값을 다시 a 넣어줬으니까 a는 몇이에요? 11이죠. 자, 이게 지금 호출이 됐으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11이 돼서 다시 프린트 a를 합니다. 자,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분명히 1 더했는데 왜 11이 아니라 10일까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말했던 그 스코프입니다. 자, 여기에 a라는 이름과 a라는 이름, 여기에서 쓴 거랑 여기에서 쓴 거랑 똑같은 변수의 이름을 가진다 하더라도요, 여기에서 전혀 다른 어떤 메모리 위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a라는 11 넣은 a라는 게 여기에 전달은 돼요. 여기에 전달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1을 더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a가 11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는 다릅니다. 그러면 프린트로 a를 출력한 건 여기 있는 a를 출력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냥 여기에 있는 a를 출력한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a 입장에서는요, 그냥 a가 10이니까 10이 출력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전달해서 여기를 바꿨지만 여기 바뀐 게 이 a랑 다른 a라니까요. 네, 그게 바로 스코프입니다. 변수의 범위. 자, 그리고 변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로 나눠지는데, 자, 지역 변수, 전역 변수는 우리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역 변수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변수고,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전역을 다루냐, 지역을 다루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A10 그대로 한번 줘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로 우리가 function 1, 근데 여기다가 a를 20 뭐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출력. 자, 그 다음에 function 2, 자, 여기도 a 출력. 그래서 function 1과 function 2를 우리가 둘 다 호출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면은 그냥 호출했으니까, 호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20이 있고 여기는 a가 없는데 그냥 출력을 해야 돼요. 자, 결과를 한번 보면, 네, 펑션 1은 여기에 아무것도 파라미터 없는데 내부에 사용되는 a equal 20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이게 이제 이 펑션 1 안에서만 사용되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그러한 지역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 a라는 데다 20을 넣고 프린트를 했어요. 그럼 뭐가 출력이 돼요? 20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펑션 2를 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프린트 a래요. 여기에 지금 지역 변수 a 있어요? 없죠. 이 함수 내에는 정의되어 있는 변수 a가 없습니다. 그럼 이 a는 어디서 가져올까요? 바로 맨 위에 있는 이 a equal 10이라는 이 전역 변수를 여기다 출력을 해주는 거야. 자, 20이라는 출력 값은 지역 변수를 출력을 해준 겁니다. 이 안에서 쓰이는 거. 근데 10이라는 지역 그 전역 변수는 여기에 없고 여기에서 이 전역 변수인 10에서 가져온 a의 값입니다. 이렇게 변수의 종류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내부니까 여기 들여쓰기 봐보세요. 여기 안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는 이 안에서 써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정의된 게 없으니까 여기에 그 바깥에서 정의됐던 전역 변수를 가져와서 출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전역 변수를 사용할 때 함수 내부에서 전역 변수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 그대로 우리가 10 그대로 복사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는데 내가 만약에 전역 변수를 사용하고 싶다.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보면은 이거 지금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만 바꿀 거야. 글로벌 A 실행. 결과 바뀌었어요. 10, 20이었던 출력에서 지금은 20, 20이 됐습니다. 자, A라는 게 10으로 전역 변수가 정의되어 있고 여기에 펑션 1이 콜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글로벌 A, 즉 글로벌 전역이다. 전역이라는 키워드로 글로벌을 줬습니다. 네, 글로벌. 여기 이제 글로벌 키워드를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죠.
자, 여기에 그러니까 글로벌 A라는 뜻은 뭐냐면 A라는 내가 전엽 변수를 사용할래 라는 뜻이에요. A라는 전엽 변수를 사용할래. A라는 전엽 변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사용할래. 그리고 그 값에다 20 넣을래. 그리고 출력할래. 자, 그래서 결과값이 20이 나왔죠. 그런데 펑션 E 콜 했을 때도 여기 있는 A는 또 어디 있는 A예요? 전엽 변수에 대한 A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전엽 변수에 대해서 값을 바뀐 부분을 수정을 했던 부분을 이게 한번 수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수정된 10이 아니라 20이라는 값으로 수정된 값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 변수, 전역 변수가 있는데 지역과 전역의 차이점은 어떻게 한다? 지역적인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지역 변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코드 전체에서 사용되는 전역 변수가 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우리 심화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조금 자주 쓰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함수 심화에서 이제 유용하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또 중요한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네스티드 펑션이야. 함수 안에 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내부 함수는 외부에서 호출이 불가한 그런 네스티드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간단히 자 펑션이 있어요. n1, n2 해볼까요? 자, 펑션이 있는데 이 펑션 안에 또 다른 펑션을 추가합니다. 네, 이렇게 이건 넘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뭐야 이거? 함수 안에 함수가 있네. 네, 네스티드 펑션입니다. 자, 그래서 return을 시켜주는데 num1 플러스 num2를 해볼게요. 그냥 그런데 그거를요 다시 return을 시켜요. 안에 함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를 펑션 2를 호출했다 해서 이게 실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그냥 또 그 안에다 정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우리가 펑션 2를 호출을 리턴 시키기 전에 한번 합니다. 그래서 n1과 n2의 값을 넣어줘요. 네, 그리고 한번 펑션 1에 대해서 이렇게 5랑 8이라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5랑 8이라는 값이 들어갔어요. 자, 5랑 8이라는 값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펑션 2를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리턴 시킬 때 펑션 1을 종료시킬 때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펑션 2를 호출을 합니다. 다시 뭘 넣으세요? n1에다 5를 넣고 n2에다 8을 넣으세요. 근데 n1에다 n2에다가 5, 8이 들어온 거를 다시 num1과 num2로 5와 8을 값을 여기다 전달시키는 겁니다. 네, 그걸 더한 값을 다시 리턴 받는 거죠. 그 값을 다시 리턴 시키는 거죠. 함수 안에 함수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만약에 프린트 내가 펑션 2를 호출해 보겠어. 네, 무슨 문제가 나죠? 처음에 펑션 1은 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펑션 2는 지금 현재 타입 에러. 펑션 2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바깥에 노출이 안 돼요. 외부에선 호출이 불가한 거죠. 자, 얘는 그래서 내부 함수는 내부에서 호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기함수예요. 제기함수 recursive function이라고 그러는데 함수가 자기 자신을 다시 부르는 함수를 recursive function, 제기함수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카운트 함수 내부에서 카운트 함수로 호출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계속 반복적으로 호출한다. 그래서 제기적으로 카운트 수를 호출해서 카운트 수를 이제 출력하는 형태로도 만들 수 있겠죠. 한번 만들어야죠, 진짜. 카운트 n번 n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n이 만약에 1 이상이다. 그럼 뭐예요? 1 이상이면 돌 게 있는 거죠. 카운트 할 게 있어요. 자, 프린트 한 다음에 n을 출력을 해요. 일단 하나 출력을 해주고 그냥 쭉 띄우긴 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스페이스로 end를 좀 바꿔볼게요. 오른쪽으로 횡으로 한번 출력을 하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하냐? 카운트를 다시 호출해요. 카운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한번 또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서 내부에서 n-1 이렇게. 자, 그리고 만약에 1 이상이면 n이 1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데 그게 아니면 return 그냥 종료.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10을 한번
카운트. 자, 숫자를 세죠.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0이라는 숫자를 파라미터 n의 값으로 넣어줬어요. 그런데 n이 1 이상이에요. 맞죠? true. 그러면은 출력을 해요. 출력했어요. 10. 또 깔끔하게 end를 스페이스로. 그 다음에 카운트에 n-1을 다시 호출을 합니다. 카운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n이 10이었죠. 10에서 1을 뺀 9를 여기다 호출을 합니다. 그럼 여기로 다시 왔어요. 그럼 여기가 9예요. 9는 1보다 크죠? 그래서 출력했어요. 9 하고 스페이스. 자, 그 다음 9에서 1을 빼요. 그럼 8이죠. 카운트에 다시 8을 넣습니다. 여기가 8이야 그러면. 8은 1보다 크죠? 출력합니다. 그리고 8-1을 합니다. 7, 6, 5, 4, 3, 2, 1. 1이 나왔어요. 1까지는 어떻게 해요? 1은 1 이상이니까 출력을 합니다. 자, 근데 1-1이 됐을 땐 0. 0이 들어왔습니다. 0은 어떻게 되죠? 0이 1보다 크거나 같나요? 아니죠. 작죠. 그렇기 때문에 else, return. 결국엔 이 count라는 함수가 끝납니다.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종료가 된 다음에 출력을 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카운트를 세는 그런 재기함수가 탄생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lab, 재기함수를 이용한 합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카운트로 그냥 개수를 셌어요. 근데 합계, 우리가 전체 합을 구하는 걸 재기적으로 해보자.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합이니까 썸이라고 하고, 우리가 전체 개수니까 n만큼을 받아오고 파라미터로 받아온 다음에, 만약 n이 1이면 뭐 더할 게 없죠, 그죠? 더 이상 더할 게 없으니까 1까지 다 더해봤자 1이잖아요.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면 1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1 이상이면 1, 2를 더해야겠죠. 자, return 1. 여기에 이제 오는 값에다가 뒤에다가 썸을 또 한 번 호출을 하는 거예요. 리커시브하게 n-1만큼. 이렇게 하면 간단해져요. 그냥 리커시브가. 이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제를 한번 넣어볼게요. 썸 10만 넣어볼까요? 자, 돌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썸에 10을 넣었습니다. 그럼 n이 10이죠. 10은 1이에요? 아닙니다. else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0 플러스에다 뭐 했어요? 뭘 더해야 되는데 지금 더하는 값이 아니라 썸이라는 걸 또 호출을 합니다. 또 호출하면 몇이에요? 여기 이제 10-1이 들어가니까 9가 들어갑니다. 9. 네, 9니까 9는 당연히 1이 아니니까 다시 여기에 9가 들어와요. 9 플러스 다시 9-1을 또 호출합니다. 그럼 8, 7, 6, 5, 4, 3, 2, 1. 1이 됐어요. 1이 되니까 뭐야? return 1. 자, 그러니까 여기에 n 플러스 n 플러스 n 플러스 n 계속 붙으면서 그게 n이 점점 하나씩 줄어드니까 19, 87, 65, 4, 3, 2, 1. 결과값은 55. 네, 이거 말고 하나만 더 출력을 해볼까요? 뭐 좀 큰 수, 그래봤자 100, 5050. 네,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리커시브하게 돌릴 수 있는 리커시브 펑션 중에 팩토리얼이 있습니다. 팩토리얼. 자, 팩토리얼 여러분 대표적인 재기함수예요. 팩토리얼이. 물론 이제 그 재기함수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특성 자체가 재기적 특성을 가지는 그런 팩토리얼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n하고 느낌표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 표시하죠. n 느낌표,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걸 풀어서 표현을 하자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n-2 곱하기 n-1 곱하기 n 전에 있는 수를 다 곱한 게 n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래서 n 팩토리얼을 우리가 풀면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단순하게 만들면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프로그래밍으로 가볼게요. 팩토리얼 n만큼 받습니다. 만약에 n이 1이면 그냥 return 1이죠. 더 이상 썸이랑 똑같이. 그 다음에 return, 아까 우리가 n 플러스 썸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n 곱하기를 하면 돼요. 그냥 너무 단순하죠.
근데 이제 썸이 아니니까 팩토리얼. 자, 팩토리얼을 호출하고 여기에 n-1만큼, 즉 n개에 대해서 그 n을 하나 뺀 만큼을 또 곱하고 거기서 또 하나 뺀 만큼을 곱하고 계속 하다가 1이 될 때까지 하나씩 다 곱하면 결국엔 팩토리얼 계산이 되겠죠. 자, 우리가 팩토리얼 뭐 3, 네, 3은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러면 6이 됩니다. 자, 여기에 뭐 5 말고 뭐 하나 더 해볼까요? 10. 자, 3, 5, 10의 팩토리얼. 3은 6, 5는 120, 10은 팩토리얼로 100만, 362만 8,800. 네, 이렇게 큰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리커시브를 잘 봤고요. 그 다음에 람다가 있습니다. 람다는 함수를 한 줄로 간결하게 만들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죠. 뭐 그냥 더하는, 네, 더하는 리턴에서 n, 물론 이것만으로도 간단한데, 자, 더하는 그냥 함수 하나, add 함수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add 뭐 5, 8 뭐 이렇게 우리가 계속 넣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출력하면 13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람다라는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이름을 add2라고 할게요. add2인데 람다 n1, n2. 자, 두 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파라메터로 가져온다. 여기 지금 가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람다로 한 줄로 표현하는 간결식이에요. n1 플러스 n2. 자, 끝이에요. 프린트 add2.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역할인데, 자, 람다 옆에 파라메터인 n1과 n2를 붙이죠. 그 다음에 n1과 n2를 콜론 이후에 어떻게 해요? 간결하게 n1, n2를 더하기만 하면 돼. 더한 값을 우리가 add2의 리턴 값으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서 이런 식으로 람다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여러분 간결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자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맵이 있어요. 맵 기능. 자, 맵은 뭐냐면 빌트인 함수예요. 우리 빌트인 함수. 그래서 내정된 함수인데, 리스트나 딕셔너리와 같은 그 이터러블한, 그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터러블한 데이터를 인자로 받아서 리스트 안에 개별 아이템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해서 결과를 리스트로 형태로 반환해주는 이런 어떤 함수를 맵이라고 합니다. 맵. 네, 개별 아이템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해서 결과를 리스트 형태로 반환한다. 그러니까 람다 함수와 맵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개념을 위해서 리스트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리스트인데 뭐 1, 2, 3, 4, 5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스퀘어를 계산한다고 쳐볼게요. 스퀘어. 자, 스퀘어를 계산하는데 여기에 람다 n, 파라미터가 하나죠. n 곱하기 n. 너무 단순하죠. 이렇게 한 줄로 아주 심플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뀌네요, 자꾸. 네, 그런 다음에 리스트에, 자, 여기에다 이제 리스트로 우리가 변환을 해주는데, 리스트로 변환할 때 뭘 하느냐? 바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맵 함수를 씁니다. 맵을 쓰는데 여기다가 맵 함수에다가 우리가 정의했던 람다 함수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스퀘어를 넣어버려요. 네, 이렇게 스퀘어를 넣고 여기다가 내가 뭐 여기 가져갈 계산에 사용될 이제 리스트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리스트로 사용할 게 li, 자, 리스트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야겠죠. li 리스트의 값 출력해줘. 자, 그러면은 리스트의 값은 1, 2, 3, 4, 5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1, 4, 9, 16, 25가 나왔습니다. 즉 스퀘어 값이 나왔어요. 스퀘어 값. 자, 단순한데 맵이라는 함수는요, 지금 li에 있는 1, 2, 3, 4, 5에다가 스퀘어를 한 결과를 각각 넣은 리스트 값을 여기다 다시 넣어준 거예요. li라는 1, 2, 3, 4, 5에다가 스퀘어라는 이 람다 함수를요 다 각각 정해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씩 계산한 결과값의 리스트를 여기다 다시 리턴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출력을 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맵으로 정의한
맵에다가 우리가 사용했던 스퀘어라는 함수를 적용한 결과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본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좀 다른 거 뭐 리스트 2개 정도 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리스트 1이 있고 2가 있다고 치고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각각 넣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값으로 리스트의 맵 그대로 쓰는데 람다, 지금 제가 여기다 그냥 람다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람다에 우리가 그냥 뭐 따로 또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안에서 그냥 계산이 돼버리게 예를 들어서 n 언더바 1 네, 그리고 n 언더바 2 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n 언더바 1 플러스 n 언더바 2 지금 뭐 하는 거죠? n1과 n2를 받아서 여기에 그 두 가지를 결합시켜라. 그런데 결합이 아니라 더하기를 해라.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리스트는 li1과 li2 이렇게 주어진다. 그거를 나온 결과값을 출력해 달라. 네, 이렇게 7, 9, 11, 13, 15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리스트 1과 리스트 2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우리가 받아와요. 여기다 람다로 넣어줍니다. 람다에다가 그러면 리스트 1에서의 하나의 값은 n1, 리스트 2의 하나의 값은 n2라고 와가지고 이거 두 개에 대해서 각각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 더해준 결과값을 리스트로 다시 만들어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이 뭘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1, 6 여기에 1은 뭐예요? n1이 되겠죠. 6은요 n2가 될 거예요 처음에. 그럼 이거 두 개로 더한 걸 7을 이렇게 저장한 거죠. 그 다음에 2가 그 다음에 n1이 되고 7이 n2가 됩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해요. 이거 두 개를 더하고 이걸 두 개를 더하고 이걸 두 개를 더해요. 다 더한 거를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람다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는요, 필터 함수는 이터러블한 데이터를요 인자로 해서 개별 아이템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값으로만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필터링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먼지를 필터링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을 필터링하는 이런 걸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람다 함수와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리스트를 필터링 해볼게요 한번. 자, 리스트를 그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로 레인지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냥 10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한 결과를 보면 네, 0부터 9까지 들어가죠. 레인지에 대한 전체 값을 리스트로 만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터링을 하자. 내가 지금 현재 짝수만 출력하고 싶어. 그래서 이븐스, 그 다음 필터 전체가 아니라 짝수만. 그 람다를 이용해서 쉽게 n이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n에다가 n이 만약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 다음에 li를 이렇게 입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n을 2로 나눴을 때 0인 것만, n을 2로 나눴을 때 0인 것 뭐죠? 짝수. 출력을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이거 리스트 값인데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로 된 결과를 보니까 1, 2, 3, 4, 5, 6, 7, 8, 9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 n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것만 출력이 된 거죠. 필터링이 된 거죠. 그래서 0, 2, 4, 6, 8 네, 이런 식의 결과값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duce가 있습니다. reduce. 자, reduce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터러블한 데이터를요 인자로 받아서 개별 아이템을 축약하여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맵이나 필터는 어떻게 했어요? 물론 이제 맵에서는 각각의 우리 요소마다 다 맵으로 어떤 함수를 적용하는 데 쓰는 게 맵이고, 그 다음에 필터링은 어떻게 해요? 필터링은 여기에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조건을 통해서 제외하는 게 필터링이고, reduce는 뭐냐? reduce는 전체에 대한 개별 어떤 인자를요, 개별 아이템을 축약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드는 걸 reduce라고 합니다. 자, reduce를 쓰는 방법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하나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 펑션 툴이 있어요. 펑션 툴스 임포트는 하나 해주고 리스트에서 리스트로 레인지 우리 아까 준 것처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썸을 한번 해볼게요. 썸 펑션 툴스에서 reduce. 자, reduce가 여기 들어가 있고 람다 x y. 자,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고 x y에서 x 플러스 y. 자, 두 개의 파라미터 두 값을 더하는 형태로 그 다음 리스트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리스트 0에서 9까지 있는 값들을 이 썸을 통해서 이 리스트를 여기다 넣어주니까 그러면 x, y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럼 계속 옮기면서 리스트에 있는 전체 값에 대해서 썸을 더하기를 한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0부터 9까지니까 45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랭스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썸 대신에 자, len 전체 개수. 전체 개수는 어떻게 하나요? 네, 뭐 간단합니다. 받아오는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x가 계속 우리 이터레이터로 돌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1만 더하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0이었다가 1씩 계속 더할 거 아니에요? 처음엔 리스트를 주고 그 다음에 0으로 초기화를 좀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 리스트의 값에 대해서 계속 이 이터러블 하니까 x가 이렇게 옮겨 다닐 건데 x를 처음에 0으로 세팅해주고 0, 1, 2, 3, 4 이렇게 개수를 세겠죠. 전체. 그러면은 전체 지금 이 레인지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총 10개라고 이렇게 출력이 나왔죠. 그 다음 뭐 해볼까요? 그 다음 맥스값 해볼까요? 맥스값. 최대값을 찾아내는. 자, 이것도 reduce 하나의 값만 람다를 하는데 x, y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도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x가 y보다 큰 것, 그리고 아니면 y. 자, x가 y보다 크다 그러면 x가 크니까 이렇게 조건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면 y. 네, y가 더 큰 거니까요. 자, 리스트를 넣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만 람다의 표현을 잘 해주면 이렇게 빠르게 한 줄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구현이 됐어야 되는데 자,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이 부분에 x가 빠졌네요. 자, x가 만약에 x가 y보다 크면 x고 아니면 y 이렇게 구현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0부터 9 사이에 계속 최대값이 몇인지 계산해 보니까 9가 나왔죠. 네, 이거를 이렇게 한 줄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이터러블이나 리스트의 값에서 가장 큰 값을 이렇게 reduce라는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enerator가 있습니다. generator yield가 있는데 함수 안에서 yield를 사용하면 이제 generator가 돼요. generator. yield는 뭐냐면 함수를 끝내지 않고 값을 계속 반환하는 거 yield라고 합니다. 네, 한번 generator를 줄여서 gen이라고 해볼게요. 자, yield 1, yield 2, 3. 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출력을 해서 한번 우리가 만들었던 제너레이터를 출력을 하는데 이렇게 제너레이터를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지금 그냥 이게 제너레이터다. 근데 이제 그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지금 yield 함수를 끝내지 않고 출력하는 이 값을 받아오기 때문에 리스트로 이렇게 우리가 좀 정의를 해서 호출되는 리턴 값들을 네, 받아오니까 1, 2, 3 네, 이런 식으로 받아오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여기에 우리가 이 제너레이터 이게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자, 반복문을 그냥 돌리는 거예요. i in gen이에요. gen이라고 우리가 정의했던 제너레이터를요 이렇게 사용을 해서 print i.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제너레이터가 함수를 끝내지 않고 뭐예요? 계속 값을 반환하잖아요. yield 1, yield 2, yield 3 그거를 받아와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이런 역할? 레인지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그 제너레이터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본 겁니다. 좀 복잡한 걸 한번 해보자면 여기 이제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직접 수동적으로 한번 우리가 만든 젠에 대해서 하나씩 뽑아 볼게요. 지금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쭈루루 값만 출력했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next를 씁니다. next. 지금 g예요. 제너레이터를 g라고 받아왔어요. 그 g에 대해서 next로 하면은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출력을 바로 해볼게요.
네, 프린트 넥스트 G, 프린트 넥스트 G, 프린트 넥스트 G 1, 2, 3. 네,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네, G가 있는데 G에 현재 지금 넥스트의 값이 출력해줘. 그럼 1이에요. 처음이니까. 그 다음에 G에 그 다음 넥스트 값 2, 그 다음 넥스트 값 3. 일드로 이렇게 주는 거를 넥스트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하나씩 컨트롤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너레이터를 한번 제대로 배우는지 알기 위해서 짝수만 생성하는 제너레이터, 짝수만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자, define gen인데 even 짝수만 던져줘. n부터 0부터 n의 개의 숫자 중에서 짝수만 제너레이트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반복을 좀 돌려야겠네요. 전체 개수만큼 n번만큼 돌려야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i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것만 이제 return이 아니라 yield죠. yield. 계속 연속해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yield로 이렇게 return 대신에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상태 이렇게 우리가 gen even이라는 이 제너레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호출을 해야겠죠. 그럼 for I in gen even 그러면 10이라는 우리가 n 값을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출력을 한번 해줘.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0이라는 n 값을 받은 다음에 얘는 뭐 하는 애요? 짝수만 yield 시킵니다. 짝수만. 그러면 그 결과 값을 출력을 해보니 0, 2, 4, 6, 8.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return, yield 순차적으로 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가 무엇인지, 함수의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들을 한 번씩 해봤고, 유효 범위와 함수의 내부 함수, 재개 함수, 람다 함수, 필터, 리듀스, 제너레이터 같은 이런 어려운 어떤 심화된 함수의 표현까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